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법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히어로TV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찐PD고요. 바로 옆에는 오늘의 히어로 정성용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은 차갑지만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변호사 정성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건의 속사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관심 많으시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청약 통장을 통해 더 좋은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 분양에 관련해서 어떤 분쟁이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D님.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 더욱 분양 관련된 분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쟁점들은 매우 다양한데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불거진 쟁점도 있고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판례의 경향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쟁점도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쟁점이 있다. 아주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네, 최근에 분양 계약에서 가장 또 이슈되는 쟁점 중에 하나로는 방문 판매법 적용 여부를 들 수 있습니다. 방문 판매법이요? 화장품도 아닌데 방문 판매가 있나요? 방문 판매법은 이 판매자가 구매자의 집을 방문해서 보통 사게 되고 팔게 되는 그러한 행위로 알고 있는데요. 분양의 계약에도 그런 법률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모든 분양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방문 판매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요건인지 궁금하네요. 방문 판매법 제2조 방문 판매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방문 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일명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 여기에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그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리령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리령인 방문 판매법 시행 규칙 이 하나의 그 총리령인데요. 네, 법이 이제 상위 법규가 규정되어 있고 이를 하위 법규인 총리령을 통해서 이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해당 규칙 제3조 청약의 유인 방법에 그 방문 판매법에 해당하는 행동 유형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것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길을 가다가 가끔씩 붙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지없이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그러한 광고들을 나눠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그 분양하는 곳에 방문해서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때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사업장에 이동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강남역 등지에서 그 분양 홍보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 분양 홍보하시는 분한테 홍보 전단지를 받고 혼자 근처에 있는 분양 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홍보 직원과 함께 이동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문 판매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홍보하시는 분과 함께 분양 사무소로 이동해서 분양 사무소에 들어가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때는 방문 판매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문 판매법에 따라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함께 이동하는 것과 이동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수분양자, 즉 분양을 받은 사람, 받으신 분을 대리해서 소송했던 사건 중에서도 수분양자분이 분양 홍보 직원과 함께 분양 사무소로 이동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홍보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까지 한 끝에 재판부에서는 그 수분양자가 홍보 직원과 함께 이동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해서 방문 판매법에 따라 계약 해제를 인정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참 새롭고 신기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이동했다는 증거를 꼭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요건도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는 전화 권유 판매를 좀 들 수 있습니다. 전화 권유 판매라. 또 저에게도 종종 걸려오는 전화들이 좋은 매물이 있다, 좋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에게도 참 그러한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요. 변호사님께도 네, 전화가 가나요? 저에게도 많이 걸려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또 잊을만 하면 또 전화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권유 판매랑 방문 판매법은 그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요? 네, 방문 판매법의 정확한 명칭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여기 등에는 전화 권유 판매가 포함이 됩니다. 즉 방문 판매법 제1조의 이 법은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에 전화 권유 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단계 판매로도 연관이 되는군요. 저는 다단계 판매에서는 옥장판만 파는 줄 알았는데 집도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저에게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분양 홍보 관련 전화를 받고 제가 분양 사무소에 같이 갔을 경우 그럴 때 계약을 체결하면 방문 판매법이 적용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살짝 이제 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분양 홍보 전화를 받고 그때는 혼자서 전화를 받고 나서는 담당 직원과 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 혼자서라도 해당 분양 사무소에 방문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방문 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또 원칙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경우에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엔 반대쪽인 분양자 즉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를 대리해서 수행한 사건에서 상대방인 수분양자 측에서 전화 권유 판매를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었는데요. 해당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니 해당 수분양자가 분양자 측의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상담을 받고 연락처를 남긴 후 그 후 분양자 측의 전화를 받고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소송에서 방문 판매법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다 라는 점을 적극 주장해서 수분양자인의 원고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즉 전화를 받고 분양사무소에 갔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 전에 이미 분양사무소에 방문해서 분양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경우라면 방문 판매법상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분양계약에 방문 판매법이 적용되면 어떠한 실익이 있을지 저는 그것도 너무 궁금합니다. 방문 판매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그 방문 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그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14일이 되기 전이라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분양 계약의 경우 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그렇죠. 네, 막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집에 들어와서 스스로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계약 체결 후에 집에 가서 이제 가족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가 배우자나 자녀들로부터 크게 혼나고 네,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경우 방문 판매법이 적용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인데요. 그래도 한 가지 알게 된 거는 14일 이내에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네, 이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분양 홍보 직원을 만나서 함께 분양 사무소에 들어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처음부터 홍보 전화를 받고 분양 사무소에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조건 방문 판매법이 적용되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제가 오늘 배운 게 맞는 건가요? 네, PD님.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아. 또 제가 원칙이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최근에 또 하급심 판례가 새롭게 나온 것이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예외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법이란 거 참 알쏭달쏭하고 정말 깊이가 정말 깊은 것 같습니다. 네, PD님. 법은 참 어렵죠. 네, 네. 저희 변호사들도 참 법이 어렵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 즉 대법원 입장은 아니지만 1심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그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거나 임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 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 보호하고 있는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문 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무조건 방문 판매법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참 말씀대로 법이 어렵습니다. 저 같은 일반 시민한테는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방문 판매법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주의돼야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분양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너무나도 많은데요. 네, 시간 관계상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가계약금만 낸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또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만 지불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만약 수분양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가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지 못하고 가계약금만 포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겠는데요. 저도 계약금 전체를 납부하지 않고 가계약금만 납부한 것이면 뭐 이것만 포기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닌가 보죠? 네, 맞습니다. 네, 가계약금도 때에 따라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예, 만약에 제가 가계약을 하고 나서 그걸 취소한다고 했을 때 저는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분양 사업의 경우 신탁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분양 계약서에 매도인의 신탁사로 되어 있고 건설사는 시공사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송의 상대방은 매도인인 신탁사 또는 실질적 사업 주체인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고요. 시공사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러한 소송에서 시공사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주로 시공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항변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 레미안, 자이, 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같은 그런 대형 건설사들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해당 그런 건설사들은 소송에서 당사자 지위에서는 빠져 있고 그러한 신탁사나 또 잘 모르는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하네요. 얄미운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또 히어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셨는데 저한테 지식 창고에 잘 보관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정성윤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칠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